자, 어벤져스, 토이스토리, 그리고 알라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디즈니 사단의 핵심 컨텐츠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디즈니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이처럼 면면이 대단한 캐릭터와 유니버스를 보유한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억 조회수를 돌파하며 넷플릭스를 돈방석에 앉게 해준 오징어 게임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드디어 넷플릭스의 최고 경쟁자 디즈니 플러스가 K 컨텐츠의 나라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캐릭터 부자 디즈니가 꿈꾸는 컨텐츠 미래, 그리고 디즈니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원리 추가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원리를 찾아서.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디즈니의 왕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1923년 월트 디즈니가 창업한 디즈니는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한 살짜리 아이들이 안다고 할 수 있는 미키마우스, 도날드 덕, 엘사, 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라이언 킹, 미녀와 야수, 알라딘,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등 듣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대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워즈 시리즈와 헐크, 아이언맨이 있는 마블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채널 ESPN,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 그리고 방송국 ABC까지 보유한 미디어 제국입니다. 매출 10억 달러 돌파 영화를 무려 21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쏟아지는 작품들도 모조리 흥행에 성공하며 디즈니의 이름값을 해내고 있죠. 2016년엔 역대 가장 빠른 시일인 128일 만에 연간 매출 10억 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2018년엔 경쟁사 21세기 폭스를 713억 달러에 인수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엔 디즈니 투자자의 날을 맞아 무려 50편의 신작을 한꺼번에 공개하며 압도적인 스케일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미디어 거문을 넘어 제국을 구축한 디즈니도 실시간 스트리밍이란 대세를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업계 선도자를 자처하고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를 선보이며 합류한 가운데 드디어 멜머드급 미디어 공룡 디즈니가 2019년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을 선언합니다. 넷플릭스에 납품하던 기존 자사 컨텐츠도 전부 걷어들이고 2019년 11월 12일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자, 역시 기대감이 컸던 덕분일까요? 글로벌 런칭 하루 만에 디즈니 플러스는 10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 구독자 수 5천만 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2분기 서비스 론칭 2년도 안 된 시점에 1억 구독자를 확보합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는 1억 1600만 명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2억 900만 명이라는 것과 비교한다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한 속도만큼은 굉장히 박수받을만 하죠. 업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약 2025년경 구독자 수 2억 명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큰 강점은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캐릭터들을 앞세운 자체 컨텐츠입니다. 사실 최근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흥행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겠죠. 그만큼 자체 지적재산권, 즉 IP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입니다. 하나 잘 만든 IP가 있다면 이를 게임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러한 강력한 자체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디즈니는 100년 넘게 구축해온 애니메이션 왕국과 대표 캐릭터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엮여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캐릭터들을 따르는 충성도 높은 팬들 역시 큰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팬덤을 몰고 다니는 작품들을 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죠. 자, 디즈니 플러스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한 달에 7.99달러, 약 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이런 저렴한 요금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회사가 워낙 큰 데다가 맵집과 자본력이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걱정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업계 1위 넷플릭스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어마어마한 글로벌 흥행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대규모 제작 지원을 통해 신작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컨텐츠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디즈니 역시 최선을 다할 예정이지만 먼저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보다 앞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러한 이유를 앞세워 디즈니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유보로 최근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기존 210달러에서 무려 35달러 낮춘 175달러로 평가 절하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는 10월 18일 종가 기준 현재 171.14달러입니다. 사실상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평가인 것이죠. 두 번째로 디즈니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자극적이거나 연령 제한적인 컨텐츠 제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넷플릭스는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 자극적이면서도 과감한 주제들로 인기를 모았기 때문이죠. 디즈니 역시 이러한 연령 제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년간 가입자가 무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디즈니 주가 역시 최근 1년간 40% 이상 증가했죠.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을 잘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월간 평균 이용자당 결제액은 작년 2분기 5.63달러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3.99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러한 평균 이용자당 결제액은 이번 3분기에 4.16달러로 살짝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료 결제 수익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는 투자, 그리고 또 투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4일 한국 출시 간담회를 통해 국내 컨텐츠 제작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제이 트리니다드 디즈니 아태 총괄은 전 세계 고품질 컨텐츠에 적극 투자해온 디즈니 정신을 한국에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제작사 뉴 역시 디즈니 플러스의 향후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 드라마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가가 1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결국 투자만이 살 길이란 뜻이죠. 디지털 TV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계 3위에 머무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2026년 넷플릭스를 넘어 업계 1위 실시간 스트리밍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안감이 감도는 현재 전망과 달리 장밋빛 전망이긴 한데요. 디즈니의 창업자 월트 디즈니는 1952년 디즈니랜드 TV에 출연해 내 모든 것이 꿈과 생쥐 한 마리로 시작했다는 점을 늘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넘어 OTT 시장에 진출한 디즈니 플러스의 꿈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끝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원리를 찾아서.